네,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변화 역시 OLED 아시죠? 유기발광 다이오드 이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2025년에는 전체 매출에서 이 OLED 비중이 60%를 넘어설 걸로 예상된대요. 와, 정말 엄청난 속도예요. 체질 개선이죠, 완전히. 네, 그 OLED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건 분명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면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뭐랄까, 겉으로 보이는 성과만큼 과정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 아직 해결 안 된 문제들, 대표적으로 IT 사업 부문,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모니터 패널 쪽이요. 이쪽은 여전히 적자 상태고 또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도 커서 마냥 좋게만 보긴 좀 이릅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OLED 전환 성과는 진짜 부인할 수 없어요. 벌써 2025년 상반기에만 OLED 매출 비중이 50% 중반까지 올라왔고요. 하반기 전만 고려하면 연간 60% 돌파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게 그냥 비중만 높아진 게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같이 왔다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모바일, 스마트워치, 태블릿 같은 중소형 OLED 있잖아요. 이건 미국의 그 핵심 고객사에 안정적으로 딱 공급하면서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고객사 의존도가 좀 높아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요. 그렇죠. 그리고 대형 TV 패널 쪽도 예전처럼 막 물량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LG전자, 삼성전자, 소니 같은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중심으로 공급 구조로 확 바꿨어요. 이 상위 3개 회사 비중만 70%가 넘는다고 하니까 완전히 수익성 위주로 재편된 거죠.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역시 벤츠나 캐딜락 같은 고급 브랜드에 집중하고 있고요. 과거 LCD 시절처럼 계절 따라서 실적이 막 오르락무리락 하던 변동성도 크게 줄었어요. 훨씬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된 겁니다.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특히 그 하이엔드 고객사 중심 재편은 분명 긍정적인 방향이죠.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건 아닌가, 그게 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그 미국의 핵심 전략 고객사 있잖아요. 그 한 곳의 정책 변화나 수주 물량 변동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 전체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 이게 고착화될 수 있거든요. 이건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에요. 그리고 OLED 사업 자체의 수익성 목표는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 이상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올해 2025년 예상치는 글쎄요, 하이싱글, 그러니까 8에서 9% 수준에 머물 걸로 보여요. 매출이 한 15조 원 정도라고 보면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원 사이, 이 정도인데 물론 이것도 대단한 숫자지만 애초 목표에는 아직 못 미친다는 점,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목표치에 약간 못 미친다고 해도 하이싱글이면 조 단위 영업이익인데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 아니나요? 특히 사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와중에 이 정도 이익을 낸다는 건 진짜 주목해야죠. 게다가 이런 성과 뒤에는 정말 뼈를 깎는 비용 절감 노력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파주에 있는 오래된 LCD 생산 라인, 한 4만 5천 장 규모인데 이걸 과감하게 셧다운했어요. 이 라인이 이미 감가상각이 끝난 상태였거든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공장 짓거나 설비 살 때 들어간 큰 비용을 여러 해에 걸쳐서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끝났다는 건 장부상 비용 차감할 게 없다는 뜻인데 그래도 오래된 라인은 계속 유지비가 들죠. 이걸 아예 셧다운해서 고정비 부담을 확 덜어낸 겁니다. 네, 그쵸. 감가상각 끝나도 유지보수비,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계속 나가니까요. 그걸 줄인 효과는 분명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중국 광저우에 있는 OLED 라인 일부 월 6만 장 규모인데요. 이것도 올해 7월부터 감가상각이 종료됩니다. 이게 또 의미가 커요. 광저우 라인은 비교적 최신 라인이라 계속 돌리면서 제품 생산하는데 여기서 나오던 감가상각 비용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 투자 비용을 장부상 다 회수했고 이제부터는 그만큼 이익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회사 추산으로는 하반기에만 약 3천억 원 중반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대요. 이런 노력들 덕분에 특히 TV용 OLED 사업은 이제 구조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체질이 갖췄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실제로 지난 2분기 실적 보면 판매 물량은 예년이랑 비슷한데도 수익성이 2천억 원 이상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원가 구조 혁신의 힘이죠. 비용 절감 노력, 그리고 그 성과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인력 구조 조정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희망계직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인력 관련 비용, 예를 들어 퇴직 위로금 같은 게 계속 발생했어요. 작년 하반기에도 이런 비용이 1,000억 원 중반 이상 반영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올해는 규모가 크지 않을 거다. 회사 측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아지면 연말에 성과급 지급 같은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 다시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염두에 둬야 해요. 고정비 절감 이면에는 이런 인력 관련 비용 부담과 고통 분담이 함께 있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죠. 네, 구조조정 과정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겠네요. 하지만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 개선 흐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그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OLED만 잘 나간다고 회사 전체가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IT 사업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노트북, 모니터, 그리고 태블릿용 패널 만드는 곳인데 태블릿 OLED 빼고는 여전히 적자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 2024년 기준으로 보면 IT 사업부 전체적으로 10%가 넘는 영업 손실률을 기록했을 걸로 추정돼요. 올해 2025년 목표가 이 적자 폭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목표를 달성해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IT 부문 적자폭 줄이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일단 수익성 낮은 LCD 제품 비중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체 출하량 자체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회사에서도 3분기 IT 패널 출하율 전망치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 IT 부문 적자 규모가 대략 8천억에서 9천억 원 사이로 추산되거든요. 이걸 올해 절반으로 줄인다 해도 계산해보면 여전히 4천억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된다는 거예요. OLED에서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도 IT에서 이렇게 큰 적자가 나면 전체 실적 개선에 발목을 잡는 구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IT 부문이 참 어려운 과제네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회사 전체의 재무 관리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LG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 차입금 규모, 그러니까 회사가 불린 돈 총액을 13조 원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 이 목표를 세웠는데 벌써 올해 상반기에 이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2027년까지 연간 설비 투자 규모, 우리가 흔히 캐펙스라고 부르죠. 이 투자 금액도 2조 원 초중반 수준으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캐펙스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비용인데 이걸 타이트하게 가져간다는 건 불필요한 투자를 최소화하고 현금 흐름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내실을 다지겠다, 이런 의지 같아요. 덕분에 하반기에는 순차입금, 그러니까 총 빌린 돈에서 회사가 가진 현금을 뺀 실질적인 빚 규모도 줄어들 걸로 전망됩니다. 재무 구조가 점점 탄탄해지는 건 확실해 보여요. 재무구조 개선, 안정적인 현금 흐름 관리, 물론 중요하죠.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 기조로 가면 장기적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어요. 당장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그 8세대 OLED 라인 투자 결정도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고객사들의 신제품 출시 계획 역시 전반적으로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지연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요.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른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너무 신중하게만 한 태도는 자칫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다가 더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투자에 신중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아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시장 상황 변화를 계속 보면서 기회를 잡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의 그 대표 디스플레이 업체 BOE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일부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사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내부에서는 이 사건이 그냥 BOE 하나에 대한 제재를 넘어서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산 펜을 전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공급망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갖춘 LG 디스플레이 같은 한국 기업에게 중장기적으로 물량, 큐저, 퀀티티, 이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중국 업체들이 BOE 빈자리를 바로 메우기에는 아직 기술 격차가 좀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그 주요 고객사가 제품 라인업별로 공급사를 분리하려는 움직임도 LG 디스플레이에게는 분리할 게 없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 BOE 제재 효과는 좀 더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부 제품군에서 반사이익이 얻을 순 있겠죠. 하지만 이게 디스플레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 구도 자체를 바꿀 만한 사건이냐, 이건 아직 불확실해요. 다른 중국 업체들 추격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기대를 걸고 있는 그 IT 패널 시장 수요 전망도 마냥 장밋빛은 아닙니다. 물론 코로나 때 샀던 PC나 노트북 교체 주기가 돌아오고 신제품 효과 등으로 소폭 성장은 예상돼요.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자기들이 주력하는 하이엔드, 즉 고가 제품 시장은 매크로 경제 상황, 다시 말해 전반적인 경기 흐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소비자들이 비싼 프리미엄 제품 구매를 망설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LG 디스플레이에게는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사들과는 다르게 3분기 IT 패널 출하량 전망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기술 준비도 소홀히 하진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면 접히는 폴더블 기술 있잖아요. 아직 시장 규모가 작은 스마트폰보다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중형 사이즈 제품에서 먼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델이나 HP 같은 글로벌 PC 제조사들과 협력해서 폴더블 노트북용 패널 개발하고 소량 공급도 시작했고요. 스마트폰용 폴더블 패널은 아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안 열렸다고 봐서 당장 공격적으로 나서진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서 시장 상황만 되면 언제든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또 최근에 약 1조 원 규모 신기술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인 저전력 디스플레이 기술이나 터치 센서 같은 다양한 기능을 패널 자체에 넣는 다기능 패널 기술 개발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장 수익보다는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행 투자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폴더블 기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은 계속 해왔죠. 근데 정작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스마트폰 폴더블 시장에서는 북미의 그 특정 전략 고객사 움직임만 바라보면서 사실상 관망하는 자세예요. 시장 초기 1, 2년은 지켜보겠다 이런 전략인데 그 사이에 삼성 디스플레이나 중국 업체 같은 경쟁사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 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노트북이나 태블릿 폴더블 시장 역시 과연 기대만큼 빨리 클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고요. 1조 원대 신기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 투자라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게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이나 예상되는 시장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아직 좀 부족해 보입니다. 당장의 수익 기여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걸 고려해야 합니다. 자, 오늘 LG 디스플레이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깊이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OLED 중심의 성공적인 사업 재편, 그리고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 이걸 통해서 회사의 체질 가치가 상당히 건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이익을 내는 기반을 마련했고요. BOE 제재 같은 외부 환경 변화는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잘 대응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죠. IT 사업부의 그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가장 큰 숙제고요. TV나 IT 기기 같은 전방 산업의 수요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그리고 특정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제, 이것도 계속 안고 가야 할 부담입니다. 또 치열해지는 기술 경쟁 속에서 현재의 다소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장기적으로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LG 디스플레이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OLED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비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IT 부진과 시장 불확실성이라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너무 높은 걸까요? 특히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보여주는 이 신중하고 안정적인 재무관리 전략이 미래 성장을 위한 튼튼한 디딤돌이 될지, 아니면 어쩌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LG 디스플레이를 지켜보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